아 이것만 했나? 15분만 했나? 주머니에 시대인지 얘기가 들어있어. 아 오케이. 그러면 15분 다시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 아 이런 17번으로 넘어갑니다. 아이고. 이게 확장, 그러니까 문어발식 확장은 되게 위험한 거야. 카카오가 그렇고 여기 학원들도 그렇고 옛날에 옛날 이강이지. 그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게 잘 나간다고 그 이강현 원장 막 자기가 여기서 무슨 최고나 되는 양 금방 쫄딱만 했잖아요. 자 17번이 이 뉘앙스가 이거는 올해도 여전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역시 똑같아요. 워킹 메모리를 기르는 연습을 하시죠. 이거. 작업 경력을 높이면 실제로 실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문제 한 번에 파악했나요? 그러면 한 번에 읊어볼 수 있나요? 물론 표에 있는 숫자들을 다 외우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 이 워킹 메모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문제는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중요한 거지? 자, 단서가 뭡니까? 첫 번째 단서. 표 밑에 있는 첫 번째 단서. 가라 중 두 명이 마의 부모다. 그리고 가마는 모두 다 B에 대하여 동형접합성이다. 이거는 이제 표현을 좀 바꿔서 BB에 대하여 동형접합성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뭐예요? 가와 나는 이가 없고 라는 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 줄이 세상에 머릿속에 안 들어와가지고 매번 보고 풀고 이러면은 눈이 피곤하죠.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얘는 이런 뜻이잖아요. 마의 부모가 이 중에 있다. 근데 애들이 착각한다고. 마의 부모가 나오면 나의 부모는요, 다의 부모는요 이런 식으로 막 질문을 하거나 그 말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마의 부모가 이 중에 4명 중에 있다면 두 사람이 부모인 거잖아. 그걸 찾아야 되는데 얘를 근거로 찾는 거지.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고 얘도 힌트인데 얘는 결정적 힌트야. 가나 다라 마 모두 다 동형접합성이다. 그러고 이제 특이적 숫자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특이적인 숫자들 요것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단서가 되는 게 여기 3의 4의 2는 다 나왔고 얘는 안 나왔고 안 나왔기 때문에 요 특이적인 숫자라는 거는 A, B, B, D, D, E, E까지 이 가나다라 마에서 이 2까지를 하게 되면 총 8개의 4쌍의 대립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7개를 가졌으니까 얘네들은 어느 한 놈만 대문자가 없는 이형접합성이라면은 그러면 이것이 2가 없다. 안 된대요. 반대로 탔니? 네.
2를 갖는다. 어쩐지 여기서 얘가 2가 없고 얘는 2가 있다면 그러면 이걸로다가 힌트를 삼아서 얘가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나면 또 유전자에 확실히 보이는 애부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니까. 가원하는 2를 포함하지 않고 BB에 대해서는 동형 적합성이고 라는 이거는 썼고 그럼 동형 적합성의 수가 이미 나왔고 하나, 둘, 세 개고 여기도 마찬가지 동형 접합성의 수가 3개인데 5개의 대문자를 가지고 and 동형 접합성의 경우가 된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요 애들을 먼저 찾아야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애들을 생각해내는 것 요게 이제 이 문제의 최대 관건이 됩니다. 그때 가가 대문자가 2개가 나오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 유일한 가능성이 그 대문자 소문자 2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가와 나에 대문자 2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미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얘는 확정.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소문자 2를 갖지 않았다고 했으니 이게 있고 동형접합성의 수가 2개고 and B에 대해서 동형접합성이 나온다면 그럼 만약에 얘가 이거거나 또는 얘일 수 있겠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애들이 이렇게 되면 가능하지만 DD로서 하면은 가능하지만 만약에 얘가 BB가 돼버리면은 여기가 소문자가 들어가면서 대문자 4개를 맞추기 위해서 소문자가 들어가면서 이것에 부합하지 않아서 얘가 탈락. 그럼 이게 나왔고 마찬가지 대문자가 3개고 동형접합성의 수가 1개밖에 안 되려면 그러면 다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는 동형접합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B에 관해서만 요거거나 또는 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게 한 쌍이라면 대문자가 나머지에서 모두 나타나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거나 이 2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대문자가 여기서는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지만 대문자 BB가 들어가 버리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미 2개를 써버렸기 때문에 동형접합성의 수가 하나만 되기 위하여 여기서 하나 두고 나머지가 소문자로 가는 순간 그럼 동형접합성의 수가 또 늘어나 버리니까 안 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일일이 따져가는 과정에서 보다시피 이 문제는 유전자형을 쓰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원래 그래요. 이 브라더가 좀 문제예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찾았어. 근데 저렇게 해놓고 이제 뭘 판단하냐면 부모를 찾아야 되는데 이 마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똑같이 동형의 수가 3개가 나오면서 대문자가 5개가 될 경우라는 게 게다가 이거는 여전히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마가 가질 수 있는 유형은 자 여기서 질문인데 여기서 질문 가장 핵심적 질문이 될 수도 있겠고요. question 얘의 가능한 유전자형은 몇 가지일까요? 다섯 개면서 세 개면서 and 이것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삐삐거나 비비거나. 동형의 수가 3개 나오면서 대문자 5개 나오되 얘 아니면 얘로 조합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삐삐가 된다면은 이게 가능할까? 그럼 예를 들어 AA에 삐삐에 이미 3개 동형의 숫자가 3쌍이나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DD가 되고 2가 된다면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는 됐고 동형접합의 수가 3개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 위에서 이들의 조합을 볼 때 여기 보면 여기 삐비고 소문자 비비고 비비고 삐삐이기 때문에 그 중에 마의 부모가 가나다라에 있다면 적어도 얘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얘가 배제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럼 가능한 유형은 동형이기 때문에 얘밖에 안 되고 이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찾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역시나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만약에 비비를 뒀을 때는 3쌍의 동형접합선에 가면서 5개를 맞추는 방법이 요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4개니까 그러면 3쌍 동형접합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를 2, 2로 두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되고 BB는 그냥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DD에 2가 되거나 그 다음에 이것을 이형접합, 동형접합으로 두고 여기서 얘네들이 DD에 2가 되거나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한 쌍, 두 쌍, 세 쌍 중에 마가 가능한 게 이가 여기만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 둘 규칙이 이가 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하나 지우고 가능한 것이 A에 BB에 그리고 DD에 2면 되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요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될 수 있는 마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을 때는 결국 이들의 가능성, A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과 B는 어차피 그거는 이제 이 라가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라를 배제하고 그 다음에 가에서는 소문자 DD가 만약에 있고 그 다음에 소문자 AA로서는 요거를 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문자 AA, BB에다가 DDE까지 갈 경우라면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나올 수가 없겠고 그 다음에 대문자 AA가 있는 경우에도 안 나오니까 얘가 안 되네요. 이것도 안 되고 그럼 가능한 것은 요 조합밖에 없다. 그럼 이게 부모다. 이렇게 찾는 거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됐네요. 실전에서 봤다면 이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제껴야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3가지나 되기 때문에 다 해보고 가능한 유형 중에 아닌 것을 그러니까 이 조합이 나올 수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지워가다 보면 부모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찾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확률 계산하거나 뭐 생세포 찾거나 하면 되죠. 부모는 이미 나왔고. 근데 이제 이 유전자형 찾기가 작년 6평에도 비슷한 게 나왔기 때문에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아까 그 유전자 배치에 관련된 것들 나머지는 비슷한 패턴을 오늘 연습하시고 23번과 24번으로 갔을 때 요게 만약에 비분리와 연결됐을 때나 또는 이 자체로 나올 때나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공식적인 풀이법. 자, 일단은 뭘 보시냐면은 24번에서 그걸 가지고 이게 23번으로 합시다. 둘 똑같은 건데 다인자 플러스 얘는 뭐가 섞여 있냐면 지금 니은을 결정하는 것은 세 쌍의 대립 유전자고 기억이 바로 중간 유전이죠. 그래서 다인자 플러스 중간이에요. 니은은 세 쌍 다인자, 기억은 중간. 오케이. 그래서 P, 가, A, B, B, 그리고 D, D에 E, 나는 AA에 BB에 그리고 DD에 E. 요즘에 이제 이거를 변형하는 문제들만 쏟아져 나왔고 이 비슷한 것들은 이제 사라졌는데 그래도 그리 오래되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각각의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생유를 찾으라. 생유. 얘 마찬가지 생유 어떻게 쓸 것이냐. 이렇게 쓰면 된다. 01, 20 숫자로 환산, 대문자의 숫자로 환산. 그래서 읽어. 왼쪽 오른쪽 그러면 A 0 더하기 2 A2 A 0 더하기 0 A0 얘는 그대로 남기고 대문자만 숫자로 소문자에 그대로 놔두고 1이니까 2 더하면 3 소문자 A1에다가 0 더하니까 A1 그러면 네 가지의 생세포 유전자가 나왔다. 요거 똑같이 써준다. 여기 10 11 그때는 11 A2와 A2는 똑같으니까 한 번만 쓰고 A0에 1이니까 A1이라고 쓰면 두 가지 나온다. 그래서 곧바로 도와줘요 퍼네트. A2, A0, A3, A1 그 다음에 A2, A1 하고 이렇게 네 구역으로 나눈다. 왜 네 구역으로 나누냐면 중간 유전은 AA 다르고 AA 다르고 AA 다르기 때문에 이 영역은 모두 다 AA 것들, 여기는 AA 것들, 여기는 AA 것들이고 여기는 AA죠. 그래서 4, 2 더하면 돼. 숫자 4, 2, 3, 2니까 5, 2, 1에 3, 2, 1에 3, 1에 AA, 소문자 A 나왔고 3, 1에 4, 1, 1에 2 그러면은 표현형의 총 경우의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표체 7 근데 그거 그랬네. 7 끝. 너무 썰렁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퀴즈. 그래서 난 바꾸겠어. 여러분 이걸 근데 암산을 할 수 있나 모르겠네. 여기서 얘는 그대로 두고 가는 그대로 두고 나의 유전자 배치만 바꿨을 때 유전자 배치만 바꾸고 대문자는 절대로 안 바뀐 채로 그랬을 때 그래서 난
표체가 최대 몇 가지가 나올까요? 저 상인성은 말해주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그것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AA도 바뀌어요. 이것도 바뀌죠. 그런 이미 얘는 여긴 B고 얘는 B니까 이미 다르긴 한데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하면은 그러니까 절대로 대문자 숫자는 안 바뀌는데 하여튼 뭔가 바꾸면 자 중요한 건 표현형은 달라지면 안 돼. 유전자 배치만 바꿨을 때 좌표체가 최대 숫자가 얼마냐? 얼마면 돼? 생각해 봅시다. 그러고 보니 마이크도 안 켜고 휴대폰도 저것도 카메라도 안 켜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쟤는 그냥 저 가 두 번 가 이렇게 해가지고 따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아까 표현형의 최대값을 얘기할 때 다인 복대립에서도 복대립에서도 분명히 4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듯이 최대 표현형이 4가지가 나오거나 3가지가 나오거나 막 이럴 2가지 나올 수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에 조합된 숫자들이 전부 달라지도록 얘를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겠느냐지. 그리고 여기엔 약간의 변칙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변칙을 해봤자 표현형의 가지수가 줄어드는 거라서 그나마 걔를 배제할 뿐이고,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경우는 지금 이것이 일일이면 안 돼. 왜냐면 그러면 셀유가 2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는 무조건 안 되고 요거밖에 없기는 한데, 그런데 여기서 달라져서 1형에 2형으로 만약에 갔다면 셀유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여기서 변화가 이걸 지우고 여기는 숫자만 이제 바뀌면 되니까 요거는 그대로 둔 채로 A3, A1, A2, A0이죠. 그래서 이것을 숫자를 써보면 이제 5, 3, 3, 1, 6, 4, 4, 2, 4, 2, 2, 0 그리고 5, 3, 3, 1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겠죠. 근데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완전 다른 것 하나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 내가 이걸 만지면서 껐구나. 그렇군요. 또 다른 조합이 얘는 그대로 둔 채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이게 있어요. 11에 10이 있어요. 그것도 어차피 대문자는 3입니다. 따라서 대문자 수는 변함이 없는데 유전자 배치가 바뀐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걔네들은 어떻게 바뀌냐면 A2가 되고 A1이 되죠. 그리고 여기가 A2에 A1이 되면서 숫자가 다 바뀝니다. 그러면 더 늘어나요. 최대값은 10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얼마가 될까요? 13. 네. A2, A1, A2, A1이니까 여기는 2, 0, 3, 1이었는데 2, 1, 2, 1이 되면 숫자의 조합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또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4, 2, 3, 1이죠. 그죠? 4, 2, 3, 1이고 여기는 5, 3, 4, 2가 돼요. 그리고 얘는 4, 2, 3, 1이 되고 이거는 5, 3, 4, 2가 되면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는 똑같고 같고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13개가 최대값이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10개까지는 이제 출제를 했는데 아직 이거는 낸 적이 없어요.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죠. 가장 많은 표현형을 나타내는 건 i의 배치가 여기를 다르게 해버리면 된다. 그거였죠. 근데 거기까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는 비분리에서 나올 가능성이 다시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로 비분리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인자는 활용 가능성이 높은 개념이야. 그래서 23, 24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이거 생유 찾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요렇게 퍼넷을 이용하는 이 방식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제발 퍼넷을 쓰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저는 그런 걸 합니다. 고집을 피우죠. 애들이 유연하지 않고 애들이 오히려 고지식해. 잘 안 받아들여. 싫은 거를 다 거부하는 건 오히려 애들이 더 심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유연해지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면 나는 예를 들어서 특별히 막 뭐 배우는 데 있어서는 거부하는 건 별로 없는데 다 배우고 싶은데 아니 물론 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고지식해 보이는 면이 있겠으나 적어도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일 때 그걸 굳이 거부하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골프 칠 때는 자세가 안 바뀌는 거지. 아 근데 나는 또 새로운 시도를 해. 그래가지고 어떠냐면 내가 내 폼을 이제 조금씩 바꾸다가 그래서 필드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런다고 폼이 바뀌었다 이거야. 그냥 시도해 보는 거라고. 그냥 시도해 보는 거라고. 물론 그게 늘 성공하진 않지만 어떻게든 멀리 보내려고 골프의 가장 핵심은 드라이버를 들고 이 원을 최대한 크고 빠르게만 돌리면 되는데 그러면 멀리 나가거든. 근데 참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면 그걸 들고 딱 서는 순간 몸이 굳어. 이게 굳어버려 몸이. 그래가지고 연습한 걸 잊어버려. 그래 들을 때 몸 자세가 바뀌는 거야.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다고. 그리고 정식대로 안 가. 그 공식대로 안 하고 또 딴 짓을 하는 거야. 그냥 막 자세가 바뀐다고. 그것만 안 해도 나도 한 250m 막 260m 나갈 텐데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맨날 200이야. 참 신기해. 250m를 나가게 하겠다고 후려치면 삑살이나 힘이 너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욕심을 버리고 그냥 200m만 보내는 거야. 그래도 파를 하고 심지어 버디도 할 수 있으니까. 나이 든 분들이 그러니까 막 60대 70대 그 할아버지들이 모여 다니면 특징이 뭔지 알아? 멀리 못 보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여기 홀이 있고 여기서 티샷을 하잖아.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오래 걸려. 근데 놀라운 게 여기 올라가잖아. 금방 나가. 근데 잘 못 치는 아마추어들은 어떠냐고? 빵빵 쳐요. 빵빵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여기 올라가. 여기서 3퍼트. 여기서 3 치고 일로 올라가서 한 퍼, 투 퍼 만에 그냥 치는 그분들이 성적이 스코어가 더 좋아. 그게 진짜 실력인 거고. 근데 못 치는 사람들 여기서 3퍼, 4퍼 해가지고 막 트리플 보기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완전 양파하고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진짜 실력은 이런 섬세한 컨트롤에 있는 거지. 이거를 컨트롤한다는 거는 전체 흐름을 다 알고 기억하고 실전에서 써먹어서 되네.
실전은 여기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힘 빡 주고 치는 게 아니라 요런 데서 이런 아주 그 예를 들면 늘 평지에서 치는 게 아니거든요. 땅이 기울어 있거나 올라가 있거나 내가 이렇게 보고 치거나 아니 이렇게 치거나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분명히 실전하고 달라. 그 연습은 실전하고 너무 달라. 저런 데 가서 만약에 스크린 골프나 이런 거 치거나 아니면 왜 연습장 가서 하잖아? 그냥 평지야. 완전 평지. 인조잔디. 그건 너무 편하잖아. 집에서 풀 때 느낌은 굉장히 편안하기 때문에 실전 느낌이 안 나는 거지. 아니, 그렇다고 뭐 우리가 매번 필드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수능장 가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니, 그렇다고 모의고사를 본다고 해서 그게 또 늘 도움이 되진 않아. 뭐 방법은 기억하는 거야. 기억. 계속 몸에 배도록. 그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인자를 거기 보세요. 25번부터 28번까지 다 이 그림에 관한 거잖아. 그것들이 약간씩 변화가 되면서 대신 보다시피 학평에서 이런 걸 주로 냈어. 근데 이제는 평가원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때가 왔고, 그리고 넘어가면은 이제 다인자의 마무리가 32번에서 끝나면 다음 시간에 우리는 가계도로 들어갑니다. 가계도는 이번에는 조금 이제 좀 더 세세한 문제 해법으로 들어갈 텐데 아직 다인자는 다 끝나지 않았고 조금 더 한 다음에 이제 가계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도 문제를 일부 미리 조금 풀어오는 거는 괜찮고, 만약에 유전에 관한 뭐 문제를 좀 더 원할 경우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EBS 문제들도 이제 곧 풀이를 시작할 테니까 그거 이제 골라서 할 거야. 3점짜리 문제 이런 거 골라서 우리 어느 정도 이제 진도 나가면 EBS 해설도 같이 하겠습니다.